여기는 나침반 라디오입니다. 오늘 마음 잠시 내려놓고 함께 가요.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말은 참 좋은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남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분명 친절하게 웃고 좋은 말만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묘하게 불편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말은 별로 없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동네에서, 가족 안에서 수없이 많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땐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 먹고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그게 더 문제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는 건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말을 들어야 할까요? 행동을 봐야 할까요? 표정을 믿어야 할까요? 분위기를 느껴야 할까요? 사실 답은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정리해 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사람의 본심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 아주 사소한 행동 속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덜 상처받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작은 신호들에 관한 것입니다. 거창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사람을 대하는 게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친구 몇 명과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직원을 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하고 부르는데 목소리 톤이 묘하게 높았습니다. 직원이 오니까 이거 아직 안 나왔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투가 마치 아랫사람한테 명령하듯 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친구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직원들 교육이 잘 안 되나 봐.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까 그 직원한테 했던 말투랑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 친구는 계산대 앞에서 또 한 번 직원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다음엔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직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 나한테도 언젠가 저렇게 대할 수 있겠구나.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나옵니다. 동네 카페에서 아는 분을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라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분도 활짝 웃으며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말은 분명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이상했습니다. 눈은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휴대폰을 내려다보거나 카페 입구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대화는 2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계속 웃으면서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은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괜히 붙잡은 건가? 바쁜 사람을 방해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말은 친절했는데 눈빛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화 중 눈을 마주치는 시간과
상대방에 대한 진정성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대화 시간의 60% 이상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가 실제로 높았습니다. 반대로 눈 마주침이 30% 이하인 경우 말의 내용과 실제 감정 사이의 차이가 컸습니다. 입으로는 반갑다고 하지만 마음은 빨리 끝내고 싶다였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반응 속도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말을 만드는 데는 0.5초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눈의 반응은 0.2초 안에 일어납니다. 뇌가 말을 꾸며내기 전에 눈은 이미 진짜 감정을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 눈을 제대로 못 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진심이 아닌 말을 하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당신과의 시간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눈빛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 창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눈이 딴 데 가 있으면 그게 진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찜찜함, 그 불편함은 틀린 게 아닙니다. 눈은 이미 다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한테 억지로 마음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진심이 아니라면 당신도 진심을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더 편한 거리입니다. UC 버클리 심리학과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관리자 역할을, 다른 쪽에는 직원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공감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관리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평균 37% 감소했습니다. 권력을 쥔 순간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일상에서의 태도 차이였습니다. 동료나 상사 앞에서는 공손하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 식당 직원이나 청소 직원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요구가 많아지고 감사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그 사람의 실제 인간성은 낮게 평가됐습니다. 그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꾸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한 척 할 이유도 예의 바를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본성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특히 자신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라. 힘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당신이 필요하니까 웃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는 순간 그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 편하게 선을 그으셔도 됩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깊이 가까워지지 않는 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일찍 알아챈 당신의 직감을 믿으시면 됩니다. 거리를 두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친척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사촌 형님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른들한테는 네,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대답하는데 동생한테 말할 때는 야, 그거 가져와 라고 말투가 확 바뀌었습니다.
식당 직원한테는 여기요. 물 조묘인데 자기 아내한테는 이것도 모르냐 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그 형님의 말투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대상에 따라 목소리 톤도, 말의 길이도,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도 달랐습니다. 신기한 건 본인은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말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말투는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투가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UCLA 언어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다양한 대상과 대화하는 모습을 녹음해서 분석했습니다. 상사와 대화할 때와 부하 직원과 대화할 때를 비교했더니 말의 속도가 달랐습니다. 상사 앞에서는 분당 평균 140단어인데 부하 직원 앞에서는 180단어로 빨라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억양의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존중하는 상대 앞에서는 억양이 완만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반대로 무시하는 상대 앞에서는 억양이 날카롭고 짧았습니다. 이 차이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해도 나타났습니다. 뇌가 자동으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말투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투를 바꾸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지가 말투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공손한 말투는 당신을 존중한다는 신호고, 거친 말투는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의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말투는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의 방식은 우리가 숨기려 하는 마음을 오히려 더 드러낸다. 말투는 속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어를 선택해도 그걸 어떻게 말하는가에서 진심이 나옵니다. 당신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을 그만큼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말투에 상처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줄 뿐 당신의 가치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말투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 문제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친한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 20분이 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미안, 깜빡했어. 지금 나갈게 라고 했습니다. 결국 1시가 다 되어서 도착했습니다. 만나자마자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 바빠서 정신이 없네. 너도 알잖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그러고는 바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과는 처음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늦은 건 친구인데 왠지 제가 뭔가 이해해줘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심리학과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일부러 작은 실수를 하게 만들고 그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하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즉시 사과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그룹은 변명부터 했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같은 상황을 만들었더니 첫 번째 그룹은 실수를
73% 줄였습니다. 반면 두 번째 그룹은 실수 빈도가 오히려 12% 증가했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책임을 느끼지 않으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측정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평균 3가지 행동을 보였습니다. 즉각적인 사과, 상대방 감정 확인, 구체적 보상 제시. 반면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미안해라는 단어만 쓰고 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 후에 변명부터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책임을 느끼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의 불편함보다 자기 편안함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우선순위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변명으로 도망치는 자는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 뿐이다. 실수 후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말로만 사과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진심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당신이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당신이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한테 계속 기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실수가 반복될 때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회의 자리였습니다. 한 분이 자기 의견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말은 자신 있게 하는데 손이 이상했습니다. 계속 테이블 밑에서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가끔 목덜미를 긁기도 하고 펜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말은 확실하다고 하는데 손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분이 제시한 방법은 구체적이지 않았고 실행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말은 자신 있었지만 손은 이미 불확실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요즘 다 잘 돼가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내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가슴 앞에서 방어벽을 친 것처럼 손은 자기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괜찮다였지만 손은 힘들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입보다 빠릅니다. 뇌가 말을 만들기 전에 손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MIT 미디어랩에서 비언어적 신호와 진실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3,000건의 대화를 촬영해서 손동작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 손동작은 자연스럽고 개방적이었습니다. 손바닥이 보이고 제스처가 크고 움직임이 부드러웠습니다. 반면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할 때는 달랐습니다. 손동작이 78% 감소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팔짱을 끼거나 테이블 밑으로 숨겼습니다. 얼굴을 자주 만졌습니다. 코, 입, 목을 긁는 횟수가 평소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뇌가 불편함을 느낄 때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신체를 만지면서 안정을 찾으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연구도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협상 장면을 분석했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제스처는 개방성과 진실성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거나 주먹을 쥐는 동작은 방어와 통제를 나타냈습니다. 상대방은 이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읽고 신뢰도를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말로는 확신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확실한 겁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편한 겁니다. 손은 마음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이 만드는 신호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손짓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영혼의 거울이다. 손의 움직임은 마음의 움직임을 그대로 드러낸다. 손짓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손이 불안하게 움직이면 그게 진심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의 손이 계속 뭔가를 만지작거린다면 그 말을 100%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말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을 보세요. 손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면 그 말을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무언가를 만지고 숨기고 방어한다면 그 말 뒤에 불안이나 거짓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손이 보여주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속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지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날씨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러다가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신 그 일은 어떻게 되셨어요? 순간 그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하고 말끝을 흐리더니 갑자기 침묵했습니다. 2초, 3초, 5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뭐 그렇게 됐어요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바로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느낌, 말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침묵도 대답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정직한 대답입니다. 예일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대화 중 침묵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질문 후 침묵이 3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 84%는 상대방이 답변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평균 1.5초였습니다. 3초가 넘어가면 그건 생각이 아니라 거부의 신호였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침묵의 종류였습니다. 편안한 침묵은 대화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달랐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몸이 뒤로 물러나고 손이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침묵 자체보다 그 순간의 몸짓이 더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회피성 침묵의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받았을 때 67%의 사람들이 침묵 후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로 시작하거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회피였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거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질문에 침묵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싫거나 거짓말을 하기도 애매하거나 당신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답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는 명확한 답입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침묵으로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시끄러운 대답이다. 침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얼버무려도 침묵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질문에 이상한 침묵으로 대답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한테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침묵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캐묻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으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당신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고 자기를 지키려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침묵을 존중하고 당신도 한 걸음 물러서면 됩니다. 알려고 애쓰지 않는 것도 당신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놓아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늘 늦습니다. 이번에도 2시 30분쯤 도착했습니다. 미안, 집 나서려는데 전화가 와서. 지난번에는 차가 막혀서였고 그 전에는 애들 때문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늦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니까 이상했습니다. 다른 약속은 안 늦으면서 왜 우리 모임만 늦을까? 회사 회의나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절대 안 늦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한테 우리는 중요하지 않구나. 30분 늦어도 괜찮은 사람들, 기다려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였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1200명의 약속 패턴을 3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상대와 약속할 때 시간 엄수율이 최대 68%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상사와의 약속은 평균 2분 일찍 도착했고 친구와의 약속은 평균 17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변명의 패턴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의 92%가 매번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교통, 날씨, 급한 일, 깜빡함. 하지만 실제로 분석해보니 그들은 단순히 출발을 늦게 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약속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시간 엄수와 신뢰도의 상관관계를 측정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약속도 지킬 확률이 89%였습니다. 반면 시간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다른 약속도 어길 확률이 73%였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뢰 전체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 늦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당신과의 약속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겁니다. 늦어도 용서해 줄 거라고, 기다려 줄 거라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당신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과의 약속에 반복해서 늦는다면 그건 그 사람한테 당신이 그만큼의 위치라는 뜻입니다. 변명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행동이 진실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지키셔도 됩니다. 계속 늦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당신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지 않으니까요. 당신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그걸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약속을 줄여도 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당신을 기다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읽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실망하고, 많이 성장합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큰 사건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작은 순간에 이미 다 보인다는 걸.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손짓 하나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느꼈던 그 찜찜함, 그 불편함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 주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당신이 느낀 그 신호들은 대부분 맞습니다. 거리를 두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놓아줄 사람은 놓아주고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것. 그게 이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지만 깊어집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심인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당신 앞에서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의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가벼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침반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나날의 행복을 남깁니다.